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을, 2부에서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달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상담 요청하신 분들 오늘 바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침없이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만큼 오늘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고는 있지만 매수 규모가 어제와 비해서도 현저히 둔화된 상태고요.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내놓고 있다는 점이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 자세히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제 지표에다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국내 시장 파란불을 켜면서 오늘장 출발했는데요. 장초반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하락으로 꼬리를 내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6포인트 하락한 18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74포인트로 전거래일보다 5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한 지 10분 만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885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높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금 하락하면서 1870포인트를 중심으로 오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개인이 103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와 달리 장초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현재 0.6포인트 하락하면서 49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3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직후 바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495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높여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구간 다시 하락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8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62억 원 매도로 대응하면서 오늘 코스닥 역시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8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현재 10원 측정 상승한 113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이 오르고 유로존 우려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주요 외국화 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를 시작하기로 한 점이 밝혀지면서 원달러 환율 장중 1130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강세를 보였던 대형 IT주들 오늘은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 대형 IT주들을 집중 매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0.7% 하락하면서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현재 1% 이상 조정받고 있고 삼성전기 역시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 역시 공급 불안 우려로 오늘장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루멘스, 와이즈파워가 모두 2% 이상 급락하고 있고 RT전자도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내려오면서 수출업체들은 울상의 반면 국내 내수 관련주들은 현재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사저일표가 1.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받으며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주인 한솔재즈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는 8일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협정 체결하기로 밝혀지면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BHI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1.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밝히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4.8% 이상 오르면서 28,9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은 25,000원대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현재 28,000원대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물산이 보유했던 용상리 역세권 개발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본격 참여하기로 밝혔는데요. 현재 주당 3,700원 이상 오르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영향을 받으며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고점을 높여가기 위해서 오늘처럼 몸을 낮추는 장세도 필요하기 마련일 텐데요. 수급 상황 잘 확인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에서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HMBS의 김도영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코스피가 오늘 좀 조정을 받습니다. 예.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가스 업종의 한국전력을 필두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내수주라든지 또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 오르면서 순환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간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고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장 뭐 조정을 받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미국이 지금 어닝 시즌을 앞두고 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감으로 특히 IT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닝 시즌에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는데 국내에서도 역시 IT주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 대부분 살펴보시면 뭐 은행이나 보험,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수주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원화 강세를 고려를 좀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또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아주 좋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수주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장중 10원 정도가 오르면서 1,130원대를 가리키고 있지만 어제 1,120원대까지 환율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대한항공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요. 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환율 수혜를 직접적으로 좀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좀 10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1,100원대까지는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주도주로 부각이 되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가 아주 부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뭐 국내외적으로 해서도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점점 증가 추세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에 대한 좀 변화 또한 생각을 한번 해보실 시점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석 달 새 환율이 10% 정도나 조정을 받는 이상 현상이 생겼습니다. 수출 기업 중에 현대기아차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100원대를 중심으로 기업 전략을 짜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내년에 1,000원이 붕괴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환율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가더라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 자체에서 이제 돌발 악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측면에서 대형주 날라갔던 주도주보다는 중소형주로의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기조인데요. 어제와 오늘 계속 외국인들은 어제도 조금 공격적인 코스닥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들이 오늘과 어제 연속으로 지금 대규모의 물량을 조금 출회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오늘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시초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였던 대형주, 숨고르기 장세에서 또다시 시장이 지금 고점 인식이 돼 있고, 뭔가 잔치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는 측면에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코스닥으로의 개인들의 매수 진입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1부에서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주 뒤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을 겨루게 되겠고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갔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모두 투어의 승리였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무려 4승을 거두신 건데요. 모두 투어의 수익률이 10%나 났습니다. 한 주간 10% 수익을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김도영 팀장님의 한화 역시 수익을 내기는 했습니다. 2.6% 정도 수익이라면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도 고수익이지만 일단 박성일 연구원님의 모두 투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패를 하신 겁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예. 모두 투어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잘 잡으셨어요. 지난주 굉장히 많이 네. 올랐죠? 네, 어제 오늘은 좀 밀리더라고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모두 투어는 그때 뭐 주간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35,000원 정도가 되면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 주간을 봤을 때는 뭐 35,000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월간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모두 투어 3분기 실적은 아마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뿐만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투어에 비해서 모두 투어의 MS가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조금 뭐 소비자분들께서도 약간은 항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 성수기에 집중되어 있던 인원들이 지금 현재는 뭐 비수기 때도 좀 싼 가격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두 투어의 3분기를 넘어선 이후 4분기까지도 실적은 크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 고점이었던 44,000원 부근까지도 모두 투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괜찮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 그리고 또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이 모두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김도영 팀장님의 한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목표가 달성은 했는데 수익이 박성일 연구원님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났어서 아쉽게 패를 하셨습니다. 4패시거든요. 네. 예, 한화 가진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 측면으로 좀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로 매도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좀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포인트는 역발상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 악재 소멸과 그리고 이제 다시 주가가 제자리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무리 대형주일 경우에도 악재 측면이 반발 매수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짧게 설정을 한 다음에 일단 이익 실현 이후에 눌린 구간 및 또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다시 신규 진입하시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예, 지난주 종목 배틀, 위클리 종목 배틀의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화면에 나갑니다. 자,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은 신한지주를 들고 나오셨고요. 김도영 팀장님은 웅진 싱크빅 오늘의 위클리 종목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매수가를 설정해봐야겠죠.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신한지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신한지주는 0.4% 정도 어제장보다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46,850원 매수가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 웅진 싱크빅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손에 있는 종목이고요. 25,150원 현재가의 매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신한지주부터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신한지주 역시 장중 5%나 급등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자, 신한지주였고 김도영 팀장님의 웅진 싱크빅은 배당률 수익률이 높고 또 주당 가격이 저평가에 되어 있는 국면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자, 다른 전문가들은 이 두 종목에 어떤 종목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예, 결과는 신한지주의 승리입니다. 일단은 종목 평가표를 보여주는 건데요. 6표를 받으신 신한지주 그리고 2표를 받으신 김도영 팀장님의 웅진 싱크빅. 과연 한 주 동안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처럼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종목에 대한 선택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예. 신한지주부터 좀 봐주세요. 한 주 동안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을까요?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은행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강한 업종이 더 가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신한지주 좀 채택을 해왔는데요. 지수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기업은행이나 부산은행, 뭐 부산은행은 조금 예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부산은행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렇게 좋지 않으실 것 같고 은행주 중에서 좀 싼 걸 골라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한지주가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CEO 리스크 관련해갖고 최근에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은행주가 올라갈 때도 뭐 은행주 올라가는 만큼을 좀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요. 신한지주 하면 아무래도 일본계 주주들 때문에 좀 유명한 주식인데 최근에 도이치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이치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신한지주를 사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 지금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7천억 원 예상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PF 관련 대출일 것입니다. PF 대출 관련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PF 대출 관련 모범 기준안이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안에 따라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CEO 관련해서도 CEO 리스크는 어느 정도 무마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은행 자체의 영업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저평가된 주식 중에서도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은행 업종 중에서 신한지주를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제가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제시를 부탁드리죠.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박스권 가운데 부분 정도 와 있는데요.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 뭐 60일 이평선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 부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추세를 줄 거라고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한 주 정도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목표로 10%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8% 정도 목표로 하셔서 들고 계신 게 맞는 것 같고요. 밑에 지점 정도 뭐 봤을 때는 4만 원 선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믿고는 있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기업의 리스크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 4만 원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4만 원? 예, 4만 원까지는 너무 보수적으로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4만 4천 원 부근까지도 뭐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만 4천 원 부근까지 일단 손절 라인 지켜주시면서 장이 크게 꺾이지 않으면 가져가 보시면 이번 주 좋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한지주는 지난 한 달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그 가격대 사셨던 분들은 수익을 꽤 많이 내셨겠고 그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함께 따라하신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신한지주를 이번 주에는 이겨야죠. 예. 네,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요. 뭐 항상 수익은 항상 들어왔었고요.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그런 궁합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가져왔던 건 웅진 싱크빅입니다. 경기가 지금 현재 회복 국면에 있지만 둔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요. 동사는 싱크빅 브랜드 학습지 부분을 하고 있고 교육 사업과 방문 판매를 통해서 매출 드라이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교육용 전집 그리고 단행본 시장 점유율에서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모바일 부분 시장 부분에서 소셜 네트워크 부분과 그리고 이북 시장 진출로 인해 하반기에 실적 가시화 부분 측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이 있다면 아무래도 EPS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09년에 2,291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2010년 6월 기준에서 1265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작년 대비 한 10% 이상의 EPS 주당 순이익이 점쳐지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가셔야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9월 24일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실시간으로 연속 외국인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측면이고요. 기관의 매수 평단가는 24,823원입니다. 현재 427원 정도의 1.72% 이익 구간에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찾아봐왔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선에서 제가 심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을 찍고 나서 20선을 안착을 강하게 돌파해서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현재 눌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에서도 60선, 수급선 부분을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6,300원 정도로 보시겠는데요. 26,300원을 보시는 바와 같이 26,300원 요 정도 부분까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점에서 어느 정도에 올라오고 나서 저항 부분을 받았다가 20선에서 24,000원 부분에서 안착을 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레포트 부분에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목표가 26,3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4,5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ER이나 EPS를 확인해 봤을 때도 한 주당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있다. 그리고 고배당주로도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웅진 싱크빅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지수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상승세를 타기만 하면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은데 한 주간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들고 나오신 종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박성일 연구원님의 종목입니다. 신한지주인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46,850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보다 한 50원 정도 이쪽으로 방향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목표가는 5만 원 말씀하셨고 손절가 짧게 본다면 44,000원, 길게 본다면 한 4만 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 웅진싱크빅 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25,150원이었고요. 목표가는 26,300원, 손절가는 24,550원입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진행되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기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활발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